그래서 1억 모으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하수는 주식하세요. AI 쇼츠하세요. 한 달 만에 수익률 300% 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1,000만 원 벌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서 이게 바로 누구나 따라하면 금방 1억 만드는 비법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종목이나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1억까지 가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목표 금액인 1억까지 모으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부터 해야 돼요. 1억을 얼마나 빠르게 모을지에 따라서 필요한 저축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1년 안에 1억을 모으려면 월 833만원, 2년이면 월 417만원, 3년이면 월 278만원, 5년이면 월 167만원, 7년이면 월 120만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목표를 잡아야 현실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목표를 먼저 선택해서 시작해보세요. 너무 완벽하게 계산하려고 하기보다 금액과 기한을 먼저 정해두고 실행하면서 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들이 1억 모을래요 이렇게만 하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99% 실패합니다. 저는 목표를 30살 때까지 1억, 5년 이내로 1억 이렇게 잡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목표를 잡을 때 금액과 기한을 같이 설정해야 실행 계획이 명확해지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 비밀번호를 전부 제 자산 목표로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제 목표가 2029년까지 1억이라면 노트북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2029년까지 1억으로 설정해놓고 핸드폰 비밀번호는 202901로 설정해뒀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주기적으로 제 목표를 상기하게 되고 과소비를 하려다가도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5년 동안 1억 모으기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럼 월에 167만원씩 저축해야 하는데요. 처음 3년은 그냥 모으기만 했는데 마지막 2년이 남았을 때 목표 금액이 아슬아슬해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지 엄청 알아봤어요. 그리고 기한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갑자기 미친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부업도 이것저것 시작해봤는데요. 주말 알바부터 과외, 스마트 스토어 등등 월 목표 금액인 167만원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다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부업으로는 스마트 스토어, 디지털 템플릿 판매, 크몽이나 스무고에 내 기술이나 지식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클래스 101으로 강의를 판매하거나 에어비앤비를 운용해볼 수도 있어요. 저는 부업해보다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지출은 최대한 줄였고 수입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으니까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당근마켓에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필요 없는 물건들 정리하면서 돈도 모이고 다음에 물건 살 때 진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출 구조를 파악하고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1억을 못 모으는 이유의 90%는 지출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가장 와닿았던 말은 500만 원으로 10% 수익 내서 50만 원 버는 것보다 50만 원 아끼는 게 더 쉽다는 말이었어요. 당연히 금액이 커져서 5천만 원이 있다면 투자로 50만 원 버는 게 쉬울 수 있는데요. 금액이 작다면 절약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단순 계산을 해보면 10% 수익을 내려면 5%짜리 예금만 해도 2년은 걸리고 주식으로 단기간에 10% 벌어보려다가 잘못 물려서 상장 폐지 당한 경험도 있거든요. 이러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예요. 그래서 저는 시드가 작을 땐 지출을 줄이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저는 MBTI도 파워 이성향이라 친구들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평일에는 3일, 주말에는 이틀 모두 친구들을 만나면서 놀러 다녔거든요. 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식비, 카페, 술값으로 한 달에 50에서 80만 원은 기본으로 썼었어요. 주말에 밥 먹고 카페 한 번 가면 3만 원에서 5만 원, 술이라도 먹으면 플러스 5만 원 추가되고요. 평일엔 수업 끝나고 저녁 먹고 술 먹으면 한 달 80만 원은 순식간이더라고요. 처음엔 친구들 만나는 횟수를 줄여보려고 했지만 제 성향상 한계가 있어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블로그 체험단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당첨이 되려나 걱정했는데 의외로 잘 되더라고요. 카페, 식당, 술집, 드디어 미용실까지 체험단으로 가니까 지출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체험단을 직접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도 정말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한 체험단은 강남 맛집, 리뷰노트, 레뷰가 있고요. 예약 따로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슈퍼멤버스 어플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맛집이나 카페를 자주 가는 분들은 기프티콘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어플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스타벅스 갈 때나 올리브영 주문할 때도 기프티콘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절약하는 습관을 쌓아나갔어요. 세 번째로는 자취는 진짜 비추입니다. 초반에 사회생활 시작하고 회사 다니면 자취하고 싶은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인스타 보면 자취방 룸투어 영상 올라오고 예쁘게 집 꾸미기 하면서 혼자 사는 친구들 보면 미칠 듯이 자취하고 싶어지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건 무조건 참으셔야 합니다. 자취하면 그냥 숨쉬기만 해도 돈이 나가요.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쓰던 것들이 전부 돈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장지, 세탁세제, 쓰레기 봉투, 샴푸, 린스 등등.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합치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여기에 월세, 관리비까지 합치면 최소 70만 원은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가능하면 집에서 살면서 돈 모으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도 학교가 집이랑 멀어서 자취했었는데 이사 시작할 때부터 이사비 들고 처음에 밥 해 먹을 줄 알고 산 에어프라이기에 커피 머신, 분위기 낸다고 조명까지 사니까 금방 3, 40만 원이 깨지더라고요. 지금은 기회돼서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는데 가끔 잔소리 들어도 안 내쫓으시는 거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청년 금융 혜택이에요. 일반 적금은 너무 낮아서 보통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제가 자격만 되면 무조건 가입하라고 추천드리는 게 청년도약계좌랑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입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는 19세부터 34세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고 재산과 소득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월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정부가 금리와 소득에 따라 추가 기여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일반 적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이율을 자랑하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 매달 70만 원씩 넣으면 5년 뒤 원금은 4,200만 원인데 여기에 정부 기여금이랑 이자가 더해져서 5천만 원이 돼서 나오는 계좌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1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번 달이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셨다면 바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인데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연 60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그중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즉, 연 600만 원을 넣으면 연 240만 원을 공제받게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환급되는 금액도 큽니다. 이 펀드를 매달 자동이체 설정해두면 강제저축, 절세, 투자,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저축 후 지출인데요. 사실 돈 모으는 사람과 못 모으는 사람은 여기서 갈립니다. 돈을 다 쓴 다음에 남은 돈을 모으려고 하면 거의 100% 실패합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없거든요. 무조건 월 초에 바로 저축 금액이랑 투자 금액 먼저 빼놓고 남은 금액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구조를 만들면 돈은 반드시 쌓이게 돼 있어요. 저는 정말 빡세게 했을 때는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한 달 용돈으로 25만 원으로 살았었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술 마시면서 80만 원 쓰다가 25만 원 쓰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블로그 체험단하고 약속 줄이다 보니 가능하더라고요. 결론은 1억은 운이나 투자 한 방이 아니라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1억 못 만드는 사람들 보면 목표가 없고 기한이 없고 지출 구조를 모르고 루틴이 없고 선저축이 없는 패턴이에요. 반대로 1억을 만드는 사람들은 목표 금액과 기한을 명확히 잡고 지출을 관리하면서 자동 저축과 부업을 통해 구조적으로 돈을 불려나가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1,000만 원에서 1억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앞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계부와 자산관리 시트를 활용한 실전 자산관리 방법, 그리고 더 빠르게 자산을 쌓는 실행 루틴과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 차차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구독하고 직접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